안녕하세요. 종목의 제방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얘기부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전문가님이 출연하시는 날에는 시장 상황이 맨날 좋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네. 오늘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증시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반도체 IT 투톱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실적이라는 이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코스피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많은 종목들을 끌어올리기에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거래 대금이 없는 시장에도 오늘 굉장히 또 크게 오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 합의 이슈로 SK이노베이션이 장중에 거의 뭐 15% 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봐도 11%, 10%가 넘는 두 자릿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참 거래도 없는데 SK이노베이션이 저렇게 상승을 하니 다른 종목군들이 힘을 내기 굉장히 빠듯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의 이제 매기세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이 시즌이 굉장히 또 말썽 많았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단키트주를 필두로 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러한 관련주들이 빠르게 조금 회복하면서, 그죠? 그동안에 이제 밀렸던 부분을 조금 회복하면서 제약바이오의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전기차 소부장, 이쪽이 오히려 더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코스닥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확하게 20년 7개월 만에 천스닥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렇죠. 천선을 넘어섰는데요. 이 배경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은 개별 종목들 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코스닥 지수가 강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제약바이오 섹터 혹은 미디어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950포인트에서 980포인트까지는 미디어 엔터나 오늘 말씀드리는 제약바이오보다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원익 IPS도 그렇고요. 원익 QNC도 그렇고, 그죠? 이러한 반도체 장비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이제 지칠만 하니 또 그 모자란 부분을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엔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일단 매수,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는 내려가고 코스닥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봉상 기준으로 보면요. 전고점이 1007포인트입니다. 오늘 거의 1000포인트가 넘었으니까 이제 7포인트를 남겨놨어요. 전고점을 돌파하기까지. 자, 그렇다면 충분히 저는 다시 한번 1007포인트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3266포인트가 지금 전고점인데요. 코스닥이 먼저 이렇게 1007포인트를 넘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코스피도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1월 이후에 굉장히 지루했을 시장입니다. 네, 1월 이후에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혹은 좀 처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코스피도 코스닥도 역사상 신고가 랠리를 한번 또 갈아치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지난주부터 코스닥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계셨는데 오늘 정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쯤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으니까요.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 종목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지난 주말이었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각 기업별로 한번 시차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LG화학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처음에 이 소송이 진행이 됐을 때 LG화학은요 SK이노베이션에 약 5조 원을 배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7조 원까지도 올라갔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게 처음부터 우리는 1조 이상은 배상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1조에 대한 현금 그리고 1조에 대한 로열티 이러한 부분으로 약 2조에 달하는 금액으로 협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당연히 LG화학은 약간 손해본 느낌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은 이득을 본 느낌을 또 이제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오늘 법원에서 마무리가 됐고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은 굉장히 강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저는 우선은요 두 종목 모두 뭐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최근에 일어났던 노이즈들이 뭐였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이긴 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당연히 완성차 입장에서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내재화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마음처럼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기에 저는 뭐 완성차들이 욕심을 내는 것은 않아 현실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의 힘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된 첫날이기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어지럽긴 해요.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도 모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셋 중에 고르라 그러면 네, 그걸 제가 당연히,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저는 당연히 삼성 SDI를 고를 것 같습니다. 굳이 LG화학이니 SK이노베이션이니 서로 뭐 아웅다웅 할 필요보다
그냥 그들과 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또 견고한 상승 추세를 나타낼 수 있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굳이 국내 배터리 3대장 중에 한 종목을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삼성 SDI가 좋을 것 같다라고 예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이런 업종 말고 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오늘 같이 올랐었잖아요. 이 종목들도 몇 개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SK 머티리얼즈 혹은 네. 일진 머티리얼즈, LNF 이러한 종목군들은 제가 뭐 굉장히 좋다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을 말씀드리기가 저는 조금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이 종목을 사기에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생각하거든요. 그죠? 뭐 LNF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10만 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 위치에서 과감하게 매수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 분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에서 핫한 종목은 아닌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또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 PNT라고 하는 기업을 좀 소개시켜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인데 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이번에 합의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이제 굉장히 또 힘을 실을 거냐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엔 공장 증설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뭐 뚜렷하게 뭐 진행된 부분이 없었어요. 당연히 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절감한 상황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는 안도감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증설을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증설을 하게 되면 결국 장비주가 먼저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 반도체 IT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증설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타 다른 이 공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증설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도 충분히 장비주들, 뭐 음극재, 양극재 뭐 이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2차 전지 장비주를 조금 더 포커스에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PNT도 사실 뭐 그렇다고 안 올라온 종목은 아닙니다. 안 올라온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는 올라갈 폭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PNT라는 기업을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관심 한번 가져보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주들 중에서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 증설 이슈가 나오면 장비주들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PNT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만약에 굳이 한 섹터를 골라야 한다면 이렇게 반도체를, 네. 2차 전지주 3대장을 골라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소부장주들을 골라야 될까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차 전지는 앞으로 매매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고 투자를 하기에는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도 이 장비주, 중소형주를 말했지만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본업이 있으셔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삼성 SDI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소재 부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뭐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분들 혹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나 장기로 보자. 내년 이맘때까지 보자라고 한다면 삼성 SDI의 손을 한번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소부장주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배터리 3대장은 장기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포스코 네.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심지어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힌트는 삼성전자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좋은 결과물들을 나타냈지만 우리가 이미 그 앞전에 샀던 거, 삼성전자를 왜 우리가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를 했는지는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였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였죠. 포스코를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갖게 봤던 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 혹은 경기 산업, 철강 산업들이 회복을 하고 그 회복에 따라서 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높이 가려면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 범위 내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에는 힘이 모자랐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을 두 자릿수 이상 올린 상황이죠. 거기에 들어간 자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포스코라든지 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러한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을 같이 올리려면 거래대금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어떻다 그랬죠? 많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이 오르고 일부 종목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이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처럼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면세점 역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이러면서 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면세점 관련주, 항공 여행업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였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면세점이 강남점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소식은 주가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뭐 면세, 항공주 이쪽에 대한 이야기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600명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코로나 관련해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는 뭐죠? 코로나19 관련 수혜주. 그죠?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 수혜주. 자, 코로나 관련 수혜주는 그동안에 한참 시세를 냈었던 진단키트. 그죠? 그리고 손 소독제 혹은 마스크 관련주, 치료제, 백신, 이러한 것을 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는 뭐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항공, 여행주, 면세, 이 부분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한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이라고 하면 뭐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항공주들이 굉장히 또 올랐습니다. 뭐 진에어라는 종목도 올랐고 제주항공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요. 그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화장품주들도 올랐고요. 또 면세 관련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지금 제4차 유행 확산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이 진단키트주가 움직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속게임을 하고 있었죠. 코로나19 수혜주와 포스트 코로나19 수혜주의 시속게임 중인데 그동안에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가 강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최근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항공이라든지 면세, 뭐 화장품, 이쪽 여행주들은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특히 모두투어라든지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왜 여기서 더 안 가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코로나19가 완화됐다라는 기대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서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여행
마음 편히 갔었나요? 못 갔죠. 당연히 실적은 그냥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행주도 그렇고 항공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주가는 포스트 코로나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 터졌을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속게임 양상이기 때문에 항공주라든지 면세점은 당분간 조정의 깊이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조정에 이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분들의 새로운 신규 매수의 찬스는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번지면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주 면세점 조정이 나올 때 조정 시에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또 증권업종도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증권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좋죠. 네. 증권사들이 가장 힘 안 들이고 돈을 번 한 해가 아닐까, 1년이 아닐까 싶어요. 증권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 거래대금 자체가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거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수료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증권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또 밋밋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자금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에 가 있었냐? 부동산 시장에 가 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무슨 이야기가 생겼냐? B2,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주식해야 된다. 그리고 주린이라고 하는 신조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 여러 가지 신조어와 신드롬을 만들어낼 만큼 거래대금이 활발했던 지난 3분기, 4분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1분기의 실적은요, 좋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분기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매를 안 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모두 매도하고 모두 인출을 하고 투자자분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한번 매매를 시작하면 중간에 있는 자금을 모두 꺼내 나오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작년에 이제 늘어난 거래대금을 또 앞세워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게 지금 증권주들의 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증권주들은 이번 분기뿐만 아니고요. 2분기, 3분기 올해에는 계속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였던 증권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뿐만 아니죠. 최근에 대원미디어가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주가 급등으로 지난 9일에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요. 오늘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또다시 상한가를 터치를 했어요. 이 주가 살펴보면 정말 3월 달에 14,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45,000원이 넘을 정도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참, 대원미디어 네. 그리고 대브시스터즈 이러한 종목군들을 제가 매매를 했어야 했는데 굉장히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OTT 관련주들은 지금 앞으로도 성장세가 굉장히 충분하다는 것을 대원미디어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 이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플랫폼 업체들이 예전에는 넷플릭스만 있었다면 요새는 넷플릭스를 제외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OTT 플랫폼 업체만 대여섯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플랫폼 업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플랫폼 업체의 작품을 공급하는 컨텐츠 제작 업체들에게는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예전보다 더 많은 작품을 제작을 해야 그들의 수요를 맞춰줄 수가 있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작품을 했다. 그런데 그때는 OTT 플랫폼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OTT 플랫폼이 2개에서 6개로 늘어났어요. 그럼 작품 수도 당연히 3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러한 지금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OTT 관련 컨텐츠 제작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는 대원미디어는 지금 위치에서 부럽네요. 아무리 차트를 다시 봐도 부럽네요. 10,000원이었던 주가가 자, 네, 안 저도 본 사이에 벌써 부럽습니다.
5만 원이 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을 과감하게 매매를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하는데 일단 뭐 대형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지금 제2의 제3의 대형 미디어가 될 종목은 시장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그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 보면 전문가님. 트럼프 미디어 이러한 네. 종목군들도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OTT 관련주들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지금 뭐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최근에 계속 올랐던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손오공이나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진입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진입은 좀 무리죠. 네, 지금 진입은 무리고요. 대신에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조정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알로이스 기준으로 보면 6,500원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자 수 늘어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6,500원까지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나온 다음에 6,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도 테마로 움직이는 상황이긴 하나 계속해서 관심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 조정 시에 한번 매수계로 삼아보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닥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특히 진단키트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또다시 진단키트로 옮겨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수젠테, 랩시노백스 네. 소위 말해서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만약에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오면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뭐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확산이 될 수도 있긴 하나만 이미 지금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의 진행 단계가 굉장히 또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시즌이 30만 원급 이상 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치에서라도 만약에 매수 가격 부분까지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다면 저는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코멘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모두 신규 진입은 좀 무리고요. 보유자분들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시장을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 확인하셨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전에 이번 주에 양시장 모두 상승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마인드로 이번 장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지수는 간다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위치에서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유 종목들을 매도하시거나 혹은 ETF 중에 지수가 밀릴 때 같이 상승하는 인버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이제 제법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은 글로벌 시장이 신고가로 간다는 전제 하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시장이라면 미국 3대 지수겠죠. 일단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신고가 같습니다. 제 안간 지수가 나삭인데요. 나삭도 만약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오면 충분히 저는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이번 주 안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며 다시 한번 지수 상승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생각이 들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말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뭐죠?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1% 늘린다라 그랬죠. 1%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너무 적게 늘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코스피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지금 한 연기금이기 때문에 점차 연기금의 수급 개선이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양시장, 우선 코스닥부터 전고점 1007포인트 저는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도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뉴욕 3대 지수가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지수도 상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집계된 점이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장 시청자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만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퓨얼셀이고요. 62,000원, 비중 2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보면 58,0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두산퓨얼셀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저는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산퓨얼셀은 여전히 지금 상승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린뉴들의 힘을 좀 실어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질 못했어요. 경기부양책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두 가지의 섹터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죠. 하나는 반도체 IT,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금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공급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프라 투자는 이미 계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우선은 이 그린뉴딜 관련한 기업들이 조금은 소외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그린뉴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요소가 되었었던 정책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면 두산퓨얼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당연히 친환경차에 대한 이야기, 수소차,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 연료 장치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두산퓨얼셀 지금 위치에서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은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은 그냥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은 6만 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상담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6만 원까지 올라오면요, 충분히 7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만 원에 올라오게 되면 지금 62,000원의 비중이 22%라고 하셨는데, 매수가에 올라왔을 때는 비중은 절반 정도는 줄이세요. 비중은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남은 비중만큼만 한번 7만 원 그 이상을 목표가로 잡아가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수혜로 그린 뉴딜 관련주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질문자님 매수가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꼭 보유하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대부 시스터즈고요. 11만 1,000원,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 굉장히 부럽네요. 보유자의 영역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 시스터즈 참 부럽죠. 저도 이 종목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봤는데 선뜻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조금은 위험한 자리이나 지금 11만 1,000원에 지금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일단 이번에 결과는 굉장히 좋아서 축하드린다는 말을 드리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위치에서 사는 것은 저는 절대로 비추한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위치에서 전량 수익 실현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서 15만 원, 16만 원 못 가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다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요. 현재 지금 이 수익권인 종목이 어느새 손실권으로 갈 확률도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만 8천 원 부근인데 그냥 내일 아침에 마음 편히 매도를 하시고 그냥 고점에 있는 종목 사서 너무 마음고생을 안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부 시스터즈에 대해서 지금 수익권에서 전량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자님 꼭 수익 잘 보시길,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DNC 미디어이고요. 37,658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웹툰 관련한 종목군들, 대원 미디어나 막 이러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더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미국의 웹툰 플랫폼 인수 관련한 또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NC 미디어는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번에 45,000원 그 이상 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왜냐?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그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것은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45,000원만 넘어가 준다면 충분히 굉장히 큰 시세, 뭐 주봉상 봤을 때도 이 45,000원만 넘어가면 정말로 5만 원 그 이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1차적으로는 목표가 45,000원을 제가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45,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5만 원까지는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DNC 미디어에 대해서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45,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언급하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목 상담 남겨주신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순서는 바로 흥미진진한 퀴즈 시간이죠.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떠한 종목군은 어떠한 섹터 안에서 지금 찾아와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고민 끝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약바이오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최근 지금 코스닥 증시가 강하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 뭐 때문에 강하다 그랬죠? 제약바이오에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일단 순서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IT도 순서가 있었죠. 어떤 순서가? 시총 상위 종목 대장주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2등주, 3등주격인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전기차 시장도 한번 볼까요? 대형주,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엔, LNF, 일진머터리얼즈 이러한 기업들이 후발주자로 따라서 올라왔어요. 제약바이오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뭐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좋냐라고 봤을 때는 우선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움직인다. 우선 대장주, 특히 시총 상위 종목군 안에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 5개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뽑을 수 있을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인방. 그죠? 이렇게 5개를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한미약품은 임상과 관련한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암학회가 진행 중이에요. 자,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만드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릴까요? 아니면 임상 관련한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릴까요? 라고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 시기에는 임상과 관련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셀트리온 3인봉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위치에서는 한미약품을 선택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해당 기업이 만드는 뭐 신약들. 근데 이제 그 신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구건조증 하나만 혹은 이게 단일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기술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휘청휘청거리죠. 한미약품처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요,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하나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충분히 주가는 탄력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는 한미약품이 먼저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미약품이 가니까 제약바이오가 우르르 따라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미약품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자, 오늘 한미약품의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은 지난주부터 한미약품을 지금 계속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뭐 뜨문뜨문하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온 지금 한미약품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조정이 나올 확률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에 한미약품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아까 전에는 원래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보이신 것 같았는데 왜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주를 제안을 해주셨을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코스피 코스닥이 전고점은 돌파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자, 코스피도 코스닥도 특히 코스닥이 지금 고점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제약바이오주의 강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지만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금 어닝 시즌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살아 돌아올 만큼 신뢰감을 주진 못했지만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은 이제는 수렴의 관점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중에서 이제 가장 시총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변동성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한미약품을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사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 상승에 제약바이오주의 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제안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저는 간다고 봅니다. 네, 간다고 봐요. 이유는 단순해요.
코스닥 지수 제가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가려면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트리온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한미약품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SK바이오팜 있죠. 이런 SK바이오팜처럼 상장한 이후에 기술력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수급적으로 큰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 뭐 블록딜이라든지 뭐 증자 물량이라든지 보호해서 물량 때문에 밀린 종목군들은요,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반도체 IT, 그다음에 전기차의 랠리였다면 이제 스리슬쩍 흐름이 제약바이오주로 넘어오고 있다. 일단 그 바톤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인데,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지금 움직여준다면 당연히 SK바이오팜,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새롭게 신규 상장을 해서 기술력에 문제는 없지만 수급적으로 문제 있었던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시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 상위에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도 결국에는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자세한 전략은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드리면 네. 34만 원 이하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 제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특별히 원래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주시는데 지금 방송 중에 공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목 오늘 한미약품을 제시해 주셨고요. 3만 원 이하에서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네.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내일도 3부에 출연하신다고 하는데 내일은 직접 오시나요? 아니면 내일도 화상 연결할까요? 내일 스케줄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전문가님. 확실히 약속을 해주세요. 네, 제가 최대한 스튜디오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꼭 내일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